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8일입니다. 요즘에 여야 국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제적으로 절제를 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면은 깨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 국제 질서라는 게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지 무절제하게 국제 관계를 만들어 버리면은 공멸하게 된다. 그런 일도 생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절제라는 그 단어 범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제라는 함축된 단어의 범주는 엄청나게 넓다. 범위가. 그렇습니다. 개인은 적당히 절제를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개인은 건강이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무절제한 개인도 무절제하게 살면은 오래 못 살잖아요. 병이 오고 술 담배 먹고 그다음 도박에 찌들어 살고 그다음에 마약에 시들어 살고 그다음에 흥청망청이라는 사자성어는 우리 연산군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거. 그것도 하나의 절제잖아요. 개인도 적절하게 절제를 잘 해야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고 국가에서도 이익이다. 국민들이 많이 아파서 돈을 많이 내고 지출이 많으면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이 완전히 도태된다는 얘기죠. 그래 국민이 돈이 좀 많고 능력이 개개인이 많아야 나라의 나라 발전의 기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또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하면은 개인이 사업한다 한다 하면은 국가 발전에 일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마약이 많이 된다. 우리 옛날에 손자병법이라든가 삼국지 그런데 보면은 옛날에 아편 전쟁이라고 있었잖아요. 아편입니다. 아편 전쟁. 그러니까 전 세계는 마약 때문에 공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꼭 총칼, 탱크, 미사일을 동원해서 싸움하는 것만 전쟁이 아니다. 경제 전쟁, 총칼 들고 싸우는 무기 전쟁, 그 다음에 식민지 노예 전쟁. 그건 이제 말하자면은 경제 노예가 됩니다. 노예, 경제 전쟁 부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 쪽으로 예속되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예속됐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집집마다
중국 가전제품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모두 중국에 예속된 경제, 나쁘게 말해서 경제 노예 국가가 됐다. 그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경제 그 침투, 그러니까 경제를 완전히 예속시키는 정책,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것도 경제 전쟁 범죄 들어간다. 여러 가지 그 아편 전쟁도 이제 그 전쟁 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의 그 범주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종류가. 전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하니까 손자병법이라든가 옛날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전법을 보게 되면은 수억 가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예속된 경제 노예국이다. 결국은 좀 나쁘게 얘기해서, 좀 좋게 얘기해서 중국의 예속된 국가다. 중국 경제 예속된 국가가 한국이다.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고전책이라든가 여러 책을 보면은 중국의 그 핏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완전히 100% 단일민족이 아니라 중국의 그 핏줄이 섞인 국민이다. 그렇게 보면은 넓은 의미로 봐서는 중국의 국민이 의 피도 섞여 있다. 중국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옛날에 그 조선의 그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서 그 살지 못한 여러 가지 그 나쁜 뭐 범죄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완전히 그 출당이 돼 가지고 매장될 위기에 있는 그 정말로 그 정계의 그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나라로 망명을 와서 그 원조 할아버지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개 보면 성씨를 보면 알아요. 성씨가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성씨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중국에 가면은 성씨가 가장 많은 성씨가 뭐예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오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병법에 보면 중국의 병법이라는 책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의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약으로 사람들이 거리에 청년들이 비틀비틀하고 다니고 미국에도 그 텔레비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취해서 낮에도 비틀비틀하고 다니고 마약 천국이 된다. 전 세계가. 그래서 결국은 마약이 제대로 통제 절제가 되지 않으면은 세계는 공멸한다. 그게요. 경제 그 예속국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우리나라 국산 기업은 지금 완전히 도태가 됩니다. 중국의 가전제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정에 전부 다 독점을 해서 차지하게 돼서 중국 경제 예속 국가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의 그 기본 정책이 염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에 유통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99%를 올려라. 그겁니다. 첨단 기술의 퀄리티가 질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이 좋아서 싸고, 그런 걸,
지금에 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전부 다 싼 걸 사잖아요, 지금에. 먹는 것까지 줄이는 판인데,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잖아요. 먹고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살기 어려면은, 쥐약을 사서 먹을 돈도 없다. 죽으려고 해도 쥐약 살 돈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살 때는 좋은 친환경 아니면 국산 좋은 거 비싸더라도 3배 4배 비싸더라도 사 먹겠다. 그렇게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살기 어렵고 지금에 삼시세끼도 못 먹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죠. 나쁘더라도 먹습니다. 텔레비 나왔잖아요. 중국의 식품에 보면은 식품을 만들 때 사람이 오줌을 막 싸는 것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뭔 제품을 하는데 막 여기다가 때리고 저기도 때리고 해가지고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을 텔레비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다 넘어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먹게 됩니다. 그 식당 같은데 내가 그전에도 가보면은 우리나라 국산 식자재 재료 갖다가는 식당 못한다,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도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 중에서 국산을 찾으니까 몇 개만 중요한 부분만 국산을 하고 대부분 높은 프로테이지는 중국산을 써야지만은 가게가 운영되고 유지가 될 수 있지. 국산만 쓰면은 지금 당장 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의 중소기업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만 아니라 영세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가 중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게 고육지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국의 비위생적인 식품을 먹고 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면은 국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헌법 가장 상위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국가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국산을 많이 생산하고 기술력, 그다음에 퀄리티, 질이 좋고 싸게 중국의 농산물 가격, 여러 가지 의식주 가격에 맞먹는 그런 비교될 만한 국산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국 제품을 사 먹지 않잖아요. 중국 제품이 나쁘다는 걸 국민들이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고육지책으로 사 먹어요. 그렇지만 건강이 나빠가지고 암이 걸린다, 뭐 걸린다. 결국은 경제 노예국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식민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한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도태가 되어서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내가 친구 집 이런 데 가면은 삼성, LG, 통돌이 세탁기, 삼성 테레비 패널이 최고다 해서, 최고야. 나도 전부 다 우리 집에 삼성, LG 전자가 천지지만은 앞으로 샤오미니 뭐니 해가 중국 전자제품이 거득 찹니다. 얼마 전에 테레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가정의 가전 제품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중국 제품이 독차지하고 전부 다 우리나라 국산을 생산하는 주요 기업들이 완전히 물러났다. 물러나게 되면 우리나라 국산 기업들이 결국은 도태되게 됩니다. 도태돼요.
그런 대기업도 그 도태되는 마당에 중견 아니면 영세 기업들은 더욱더 타격을 많이 받아서 그 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이 운영하고 또 개인이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의식주 창업을 해서 장사가 활발하게 돼야 나라의 그 세수도 증가해서 세수 증가가 돼가지고 세금도 많이 거둬들여서 그것이 또 그 투자를 하게 돼서 국민들 이익으로 다시 또 돌아가게 돼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세금으로만 소득 재분배 원칙을 이용해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도 소득 재분배를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을 완화한다. 중산층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따져보면은 아주 극빈층, 그 다음에 조금 그걸 갖다가 엔겔 계수라고 합니다. 엔겔 계수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극빈층, 정말로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 모레 한다, 죽는다,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층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락으로 구렁텅이로 저 밑에, 그러니까 나락이라는 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얘기하잖아요. 자수성가학이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내홍, 국가가 혼란스럽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우리 10대, 15대 경제국가로 한강의 기적은 다시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봐요. 그 기본 경제 원리가 그래요. 미시적 경제든 거시적 경제든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게 계속 그게 침체가 되면은 그 악순환이 계속돼요. 개선되는 게 아니라 개선되려고 하면은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게 만일에 그 불경기가 계속 악순환 돼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을 탈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정말로 찢어지게,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480 밀가루를 공짜로 좀 주자. 그 미국의 그 경제법에 보면은 480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480 밀가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먹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걸 안 먹으시면 죽었지요. 옛날에는 1940년대, 1930년대는 죽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솔직히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야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쌀겨를 좀 쪄서 먹자. 그 쌀겨라는 게 그 쌀을 찍을 때 껍질 있잖아요. 좀 부드러운 껍질을 쌀겨를 쪄서 먹어요. 쌀을 못 먹지요. 쌀은 이제 팔아서 돈하고. 그 쌀보다 조금 나쁜 게 쌀아기. 그러니까 쌀을 벼를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찢다 보면은 쌀이 온전하지 않고 쌀이 반토막, 세토막 나가지고 쌀아기가 된 거 있어요. 쌀아기 죽도 못 먹습니다. 저는 그 전에 콩죽을 많이 먹었어요. 콩죽. 왜서 콩죽을 먹어야 한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왜서 하필이면 콩죽을 그렇게 많이 쏴줍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콩을 먹어야 병이 안 걸리고
그나마 건강하게 산다. 옛날에 우리가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교도소 범죄들의 죄인들한테, 죄인들을 주는 밥상에 보면은 콩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콩밥을 먹게 생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콩밥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영창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간다. 그 얘기예요. 너 정말로 콩밥 먹고 싶어서 일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어른들이. 그럼 콩밥이 뭐예요? 이러니까 저기 교도소 들어가서 영창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영창 들어가서 식단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콩밥입니다. 콩밥을 줘보니까 죄수들이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더라는 얘기죠. 콩에는 영양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에서도 이제 콩죽을 많이 싸 먹습니다. 맛은 있어요. 요즘에는 콩죽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저 1930년대, 20년대, 40년대는 전부 다 콩죽이 많이 나왔지요. 콩죽을 써서 저녁에는 먹고 일찍 자자. 아이고 저기 등잔불 또 켜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아까워가지고 그때는 전기는 안 들어오고 좀 산다 하는 집들은 등유를 사가지고 등잔불 호롱불을 이렇게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성냥 켜서. 그래서 그것도 아끼기 위해서 콩죽을 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저녁을 해서 먹고 일찍 이불을 덮고 자자. 그래가지고 해 떨어지게 다 먹고 준비해가지고 어두워질만 하면 다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극빈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 한국의 국제에서 수출 수입을 할 때는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 보호 정책으로 이끌어주자. 개발도상국, 최빈국이 아니라 후진국, 그 다음에 중진국, 개발도상국 정도로 이끌어주다 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관세도 제로,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줬다는 얘기죠.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식량을 무료로,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미국에서 공짜로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수입 수출을 할 때는 최빈국의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자. 세금을 한 푼도 거두드리지 말고 제로 상태로 하고 거기에서 세금은 거둬들이기는커녕 보너스까지 주자. 도리어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끌어주던 시대는 악순환이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최빈국으로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돌던 도는 악질적인 악순환의 경제 공항이 계속 이어지던 것이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서 국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세제 혜택을 주자. 그때의 국제 질서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리죠. 제가 그때 살았으니까 알아요. 제가 나이가 100살 가까이 먹고 한국의 어르신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 산에 좀 가야 되겠다. 산에 가가지고 칡뿌리 있잖아요. 칡이라고 합니다.
칡갈자 쓰지요. 그 칡 뿌리를 좀 파와서 그걸 갖다가 식량으로 한다. 그 다음에 소나무 껍데기를 좀 삐껴가지고 아주 그 소나무 껍데기는 너무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건 벗겨내고 속에 있잖아요. 속에 있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옵니다. 좀 부드럽습니다. 그걸 많이 벗겨서 지게다 그득 지고 와가지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물에도 불고 가지고 그걸 식량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았으니까 알잖아. 이걸 아는 사람 지금의 요즘의 신세대들이 아나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나? 그러니 하잖아요. 그래, 요즘에 국제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저 지옥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버립니다. 왜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전 세계는 동폐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도와줄 힘도 없다. 국제적으로 워낙 인구가 많고 환경 파괴가 돼서 잘 사는 나라도 힘들다. 그러니까 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잘 못 살고 폐허된 나라들은 열강들 잘 사는 나라한테 통폐합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5 내지 10여 개 국가만 생존하고 전부 다 타락된 도태된 국가 직전에 있는 나라들은 통폐합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봐요. 우리 독수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새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 서로 뜯어 먹으려고 그 부리가 그 3마리 4마리가 그 쥐 한 마리 가지고 전부 다 물어 뜯고 난리치잖아요. 서로 땡기고 그러니까 3마리 4마리가 붙어가지고 쥐 한 마리 갖다가 그 입주댕이를 갖다가 딱 물어가지고 땡기잖아요. 그 완전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 독수리들도 그 먹이 시성에서 그래요. 먹고 살라고. 그러면은 쥐새끼 한 마리가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갑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국제관계도. 나중에 살기 어렵고 치열한 경쟁, 극한 상황으로 치열한 경쟁이 계속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원리가 작동이 돼요. 동물의 세계만 그런 원리가 있지 인간에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치열한 동물의 세계도 생존의 치열한 경쟁 원리예요. 그것도 사람도 동물의 부류에 속합니다. 사람도 지금은 점점 경쟁이 심하잖아요. 나라 안에서도 경쟁이 심해가지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난리치고 치잖아요 지금에. 그리고 마약에 전부 다 취해가지고 낮에서 비틀거리고 정신병자들이 점점 많이 생겨가지고 밖에 나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나라가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있으나 마나 하는 무정부 혼란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마약에 취해서 청년들이 다 죽어간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것이 바로 한자로 말하면은 생존의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내가 죽이고 밟고 서지 않으면은 나도 죽는다. 그런 원리가 국제 원리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최우선주의로 경제 원리를 적용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바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최우선주의로 경제 정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왜서 그렇게 되느냐
옛날에는 안 됐는데, 옛날에는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경쟁력이 약하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약하게 되느냐? 우선 지구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지구가 충분히 수용하고 그 지구의 그 인구를 먹여 살리고 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인구 숫자다. 인구가. 그래서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지구에 사람이 10사람만 살고 다 없다. 그러면은 그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 다 사람이 죽고 없고 10사람만 산다. 그러면 10사람이 다 이 땅을 나눠서 가져라.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기만 해도 배가 터지고 남아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다. 내가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인구가 지금의 그 지구가 수용하기 힘들 만큼 1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계속 증가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도 어깨가 부딪혀서 다니지 못한다. 야, 지나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 눈이 없어? 그 바로 살인이 납니다. 이런 상태가 돼요. 정신병자들도 버글버글하게 생겨요. 교도소를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가 지구의 반절 정도 된다. 정신병자 수용소, 병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계속 만일에 인구가 증가한다고 전제를 달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인구가 이 상태로 계속 증가도 하지 않고 감소도 하지 않고 보합 상태. 그 다음에 환경 개선도 되지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보합 상태, 답보 상태. 요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 환경은 급속적 속도로 파괴됩니다. 만일에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파괴되는 것이 한 10%다. 그러면은 이것이 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2배, 3배 그걸 갖다가 기하급수적으로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된다. 광음의 속도로.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의 3월달인데 3월달이면은 먼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바다해, 그 다음에 소우자 써서 해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길이라고 해요. 우리 순수한 말로 먼 길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먼 길을 이제 갈라서 그걸 해를 무쳐 먹으면은 황이 좋아요. 그래서 매년 그거 뭐 2kg, 3kg씩 주문해서 사 먹습니다. 근데 요즘 살라고 하니까 다 지금의 그 질병 녹아서 없다는 겁니다. 김도 그렇고 바다 양식도 가두리 양식장, 먼 양식장. 그래서 앞으로 바닷속에서 양식은 못하기 때문에 육상 양식장을 만들어서 대체 식품 해조류 생산을 하겠다 하는 것이 대책으로 지금의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깨끗이 정화하고 그 다음에 바다, 해수 온도를 적절하게 육상에서 조절하고 해서, 해조류를 육상, 양식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인력으로 모든 것을 조절해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해조류는 먹지 못한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대책으로 지금의 화제가 되고 대두가 됐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해산물도 식량입니다. 그 육상, 해상, 해저, 해산물도 식량. 그 다음에 육상에서 나는 농산물도 식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땅에서 지금 온도가 높아가지고 농산물이 지금
제대로 풍년이 안 들고 매년마다 농산물이 감소가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쌀값이 금값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행복한 고민을 좀 그만해라. 우리나라 쌀 생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에 보관해서 비축해 놔서 관리비만 해도 수조 원이 들어가니까 추국 수매를 그만하자. 옛날에는 쌀값이 오르면은 정부미, 보관용 그 비축미를 정부미라고 이름을 붙여서 방출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쌀값이 많이 비싸도 왜 저 방출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인지.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그 사기 진작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해서 최소한 농산물 원재료 값 플러스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게 추곡수매, 나라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비축을 해야 된다. 비축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비축을 해도 아주 깨끗이 신선한 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 무기보다도 식량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원자 폭탄보다도 더 위력적이다. 그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쌀이 너무 많아서 추국 수매를 폐지하자. 그 행복한 고민은 스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너무 길면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 얘기할 것이 말도 못합니다만은 지금의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인구 증가와 환경 파괴입니다. 천년 만년 설 빙산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붕괴돼 가지고 앞으로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병균이 벌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류 독감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름도 짓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지요. 그래서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인수 공동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류 독감에 걸린 닭들은 전부 다 폐사 처분해라. 그래서 굴삭기를 동원해 가지고 수십만 마리를 다 죽여서 땅속에 묻는다. 그러니까 계란값이 하늘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요. 그게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20년대 30년대는 양계를 제가 축산과 나왔습니다. 축산과도 제가 나왔습니다. 양계할 때만 해도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 병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병도 없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는 미생물 생태계라는 것이 완전 100%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벼가 잘 생산됩니다. 왜냐? 미생물의 생태계가 완전히 100%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은 서로 천적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미생물계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게 통제하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먹이사슬, 그러니까 미생물의 먹이사슬 생태 환경이 아주 활발하고 아주 친환경적이고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약을 안 쓰는 거지요. 농약을 안 써도 미생물의 상태계 먹이사슬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균도 잡아먹고 해충도 잡아먹고 이런 동물의 먹이사슬처럼 그런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미생물의 생태계가 만일 환경 파괴가 안 돼서 온전하다고 할 경우에 미생물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생태계에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그 영역은 지금의
학술지에 나온 것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환경이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기 때문에 병균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쓰죠. 농약을 쓰면 또 부작용으로 생태계는 점점 파괴됩니다. 환경이. 점점 파괴돼요. 환경이 파괴돼서 점점 농약을 센 걸 쳐요. 센 거 가져와. 이거 갖다 안 돼. 2배, 3배 넣어. 그렇잖아요. 인간이 또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많으면 또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옷을 만들어야 되지. 과자를 뭐 또 하는데 먹어야 되고, 나 빵도 좀 먹어야 돼. 아이고, 나 저 죽겠는데 뭐 국수 좀 먹어야 돼. 나 또 먹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가공하고 뭐하고 하려면은 기업체에서 만들어내려면 또 공장에서 또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대기 오염이 생기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 오염, 탄소 증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오존 상태가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피부암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거 비교하면은 안경의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햇빛에 너무 모자를 쓰든지 햇빛에 너무 눈을 노출시키면은 눈이 나빠지고 눈에 병이 오잖아요. 피부암도 생기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라, 모자를 쓰라, 그리고 이런 선크림을 바르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안경의 선글라스 역할. 그 다음에 이 햇빛에 타지 않는 선크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존층입니다. 그 필터. 그것이 빵꾸고 나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농산물이 생산 안 돼요. 사람만 피부암이 걸리고 사람만 한테만 나쁜 게 아니라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식물한테 직접 오존층을 거치지 않고 직사 광선이 들어가잖아요. 그 광선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생산된 과일들을 사람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좋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원래 한자 한문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자동적으로 터득됩니다. 그리고 제가 명리학, 사주팔자, 관상 이런 데도 주역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조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를 미루어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